여러분, 전월세 의무신고제가 시행된다. 뭐 이것은 조만간 국회 법으로 통과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월세 신고제가 말입니다. 주택시장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게 주택 상한 전월세가 상한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계약갱신 요구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가 되면 뭐 그 3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요,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2+2 혹은 무한연장갱신법, 뭐 무한연장갱신도 안 돼. 한번 들어가면 그냥 집주인이 살고 싶으면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1990년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89년에 이미 26% 이상 오르고요. 그리고 90년 올렸을 당시에도 한 16% 가까이 올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그렇게 폭등을 할 가능성이, 전세가 폭등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태풍입니다. 근데 두 번째 태풍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는요, 집을 거래할 때, 지금은 매매예요. 매매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가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금조달 계획서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에도 적용이 된다면요, 이거 파장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파장, 주택시장 판을 흔들 수도 있어요. 흔들 수도. 이 자금조달 계획서가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집을 살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의 집을 산다, 아니면 40대의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던 자금에 대해서는 이 매매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냥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자금, 그게 그냥 자금조달 계획서 한 항목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아요. 이 전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는 설명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만약에 도입이 돼서 여기에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그 속에 포함을 시킨다면 30대 40대 전월세 자금 부모한테 부모 찬스를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죠 이제? 자녀할 때 정의할 수 있는 금액은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밖에. 대부분의 30대 40대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세자금이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자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도 이제는 세금을 팍팍 내지 않는 한, 자녀들한테 정여하려고 그러면 정여세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상속 정여세는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비싼 세금 중에 하나예요. 기업을 하나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요, 최대 50%거든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 15% 더 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을 하나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65%의 세금을 냅니다. 65%의 세금을. 엄청나죠. 그래서 이 백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상속 정여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백년기업이 태동하지 못하듯이 주택시장에도 이제 세금도 많이 거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세라는 어떤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되잖아요. 임대소득을 사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인가 하면요. 600만이 훨씬 넘습니다. 600만이. 예. 600만이 훨씬 넘고요. 그중에서 그 전월세 신고하는 확정일자 받는 신고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한 187만? 18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이 505만 가량 됩니다. 505만 명. 5만 가구. 그러면 앞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제가 되면 이거 505만 가구에 대한 그죠? 505만 가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이미 판을 하나 흔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이제 고민이 따라요. 왜냐하면 전월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면서까지 임대사업을 한다? 예, 시장 자체가 임대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예. 이게 아파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단독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갭 투자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갭 투자 자체가 사실상.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사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만약에 그 전월세 신고제 자체만으로라도 시장에 태풍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이제 내게 한다면 아마 시장은 엄청나게 다른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주택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많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전체를 보면서 이게 좋은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을 전체를 보지 않고 이거 좋은 나무니까 키워야 돼 이러면서 숲에서 나무를 막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살려놓으면 숲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주택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제대로 안 된 법안들인데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무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숲을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